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8월 2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진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 어제 밤에 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은요,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유독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경향과 조선의 오늘 그 논조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만큼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은 1면 톱으로 어제 유가족들의 총회 사실관계 자체를 전하지 않고요. 이 김영호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단원고 희생자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의 목소리를 톱으로 전했습니다. 자, 유민 아빠 김영호 씨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야의 재합의한 대로라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도 여당 정부에서 선임한 인사가 과반이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특검 추진위 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또 특검이 정부 여당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된다면 역대 참사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만 처벌하고 책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이런 특별법은 안전사회 건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해서 쓰러질 각오로 싸울 생각이다. 이 말도 했는데 단식 계속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김영호 씨는 이 페이스북에 이 청와대 앞에서 겪은 일도 올렸습니다. 오늘 청와대로 갔습니다. 청와대 행사로 일반인 다 통제한다고 경복궁 돌담길 중간부터 막더군요. 무슨 행사냐니 대회비래요. 알고 보니 새누리당 중앙위원 오찬 행사였어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후에 다시 갔어요. 청와대 분수에서 길을 못 건너게 막네요.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 다 가는 길을요. 37일 굶은 채가 무슨 위해가 되나요? 2시간을 서 있었지만 계속 맞고 비키지 않습니다. 예.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최우선이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편집이 아닌가 싶고요. 사진은 김영호 씨가 박영선 원내대표와 둘이 농성장에서 대화하는 장면에 그런 사진이 톱기사와 함께 실렸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1면 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 7시부터 가족들이 경기도 안산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긴급총회 다들 아시는 대로 열었죠. 여야 합의안 대응 방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오후 9시 40분쯤, 밤 9시 40분쯤에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자, 가족들은 이 종전 진상조사위 내 수사권, 기소권 부여 원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가족과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안입니다. 132가구가 원안 유지, 30가구가 대안도 검토하자는 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날 총회에는 가족 230여 명이 참석을 했고 176가구가 표결에 참가를 했습니다. 14가구는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가족들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한다. 여야는 합의안이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이 더 가족들이 낸 법안보다 합리적인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총회는 오후 10시쯤에 끝났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2시간가량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소속 변호사와 가족 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예. 어제 표결이 그러니까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는 네. 유가족 대책위가 그동안 고수해온 네. 진상조사위원회 내부에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이 원안을 계속 유지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그런 투표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사히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그렇고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아예 뭐 원천 배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예. 재확인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132대 30 그리고 14가족은 기권을 했고요. 예. 표결로만 본다면 좀 압도적인 그런 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3면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난 여론 안 두렵다. 아이들 죽음 진실 못 밝힐까 두려울 뿐. 예. 유가족들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신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조금씩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굽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경향신문을 통해서 여러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가족대책위 대변인인데 그간 진행사항 경과 보고를 하고 앞으로 장기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희생자 남수빈 양 아버지 남상순 씨는 여당은 교통사고니 뭐니 하면서 화만 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떳떳하면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진상조사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고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 이 정혜숙 씨의 딸이자 박성호 군의 누나인 이 박보나 양은 지금 가족대책위에서 네거티브 대응 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정혜숙 씨는 여야 재합의에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가족들이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는 점도 당연히 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예.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조롱 한두 번 겪은 일 아닙니다. 모든 걸 들어주겠다던 사람도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던 이들도 5개월 사이 입장을 싹 바꿨어요. 비난 여론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예,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경향신문 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는 여권의 방패막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소제목으로 이완구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사 수사하겠다니. 세월호는 사고 프레임에 묶어 정부 책임 회피 의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거나 빗대는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론이 일부 인사들의 돌출적 발언이라기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권 대응 논리, 나아가 이번 참사를 인식하는 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세월호는 교통사고란 이 등식, 이런 인식에 머물다 보니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법적 논리에 집착하거나 세월호 참사 가족의 진실규명 요구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예. 100번 양보해서 교통사고라고 칩시다. 예. 그 사고 현장에 경찰 출동해서 네. 인명 구조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그거 안 한 거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선봉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사건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받아들이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나 비유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처럼 우연적이거나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와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만 남게 되고요. 정치적, 도덕적 책임 문제는 사라지거나 흐려진다는 게 경향신문의 우려입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워딩을 줬네요.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나 침몰이라는 틀로 보면 정부 책임은 보조적이 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헌법적 책무가 희석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뭐 이런 것에 아랑곳 없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같은 날 라디오에 나와서 저희들은 할 만큼 다 했고 할 도리는 전부 다 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교묘하게 세워둔 논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수순 이거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쯤에서 그렇게 읽힙니다. 예. 예. 이런 시각이라면 누군가 총에 맞아 죽어도 총알과 사람이 부딪혀서 그렇죠.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예.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에서 청와대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뭉개고 외면하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가 전국 현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38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가족 김영호 씨의 대통령 면담 요구는 거부하는 쪽으로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청와대를 방문했죠. 2시간 동안 경찰들과 대치한 끝에 청와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21일 오후 3시 대통령 면담을 오늘이죠. 오늘 오후 3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이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죠.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은 다른 국정이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18일이었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바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실제로는 박 대통령 이날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는 새누리당 중앙위원 600여 명하고 청와대에서 대규모 오찬을 가졌죠. 예. 예. 김영호 씨는 38일째 단식 중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새누리당 중앙위원 600여 명 불러놓고 네. 오찬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면 경향신문 오면 기사로 넘어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토로입니다. 예. 선합의 후설득 되풀이 총체적 무능 못 벗어난 제1야당이라는 제목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실패 후폭풍에 휘청이고 있다. 1차 합의를 그르친 선협상 후설득의 불통을 반복한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8월 19일하고 어제 있었던 상황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3시쯤에 전해철 의원이 유가족 대표를 면담을 하는데 잠시 뒤인 4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전해철 의원은 유가족 대표 면담을 종료합니다. 이게 4시 45분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개시된 뒤 15분 만입니다.
5시 30분쯤 되니까 일부 의원이 유가족 측의 협상 결과를 설명합니다. 바로 뒤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발표가 되죠. 밤 9시 50분에는 유가족 대표 면담을 새정치연합이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새벽이죠. 어제 새벽이죠. 1시에, 새벽 1시에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 박영선 원내대표 유가족 단식 농성장 방문이 있었고요. 한 40분쯤 면담하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의원들이 가족들한테 그 소식을 조금씩 전해주죠.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달라. 우리 이렇게 합의해버렸다. 예. 이해해달라. 그런 겁니다. 예. 안타깝지만 뭐 이게 현실입니다. 예. 자, 경향 기사를 통해서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 짚어봤고요. 이제 조선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세월호에 멈추어선 한국 정치. 예. 세월호가 한국 정치를 멈추게 했다, 이런 겁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로 127일째가 됐지만 여야 정치권은 아직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면서 덩달아 다른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 정치도 침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어쩌면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너무 극명해서 제가 이렇게 골라본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처리하게 여론을 조선일보가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등 신문이니까. 예. 예. 그러면 한국 정치도 다시 조선일보 시각대로라면 예. 돌아가겠죠. 네. 이 앞서 전해드린 경향신문 일면 기사, 경향신문하고 똑같은 사진을 조선일보도 일면 톱에 썼습니다. 사진 기사를. 김용호 씨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얘기 나누는 장면인데 경향신문은 이 사진을 싣고 김용호 씨의 목소리를 톱 기사로 내보냈죠. 근데 조선일보는 사진은 똑같은 이 사진을 실어놓고 세월호에 멈춰선 한국 정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정치가 좀 멈춰서도 됩니다. 사실 대통령제의 작동 원리는 무리하게 날치기로, 날림이로 뭔가 처리되고 통과되는 걸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라면 잠깐 좀 멈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 일면 아래 하단에 있는 기사입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 새 합의안 수용을 국민도 생각해야. 그러니까 그 단원고 피해 학생 중심의 그 유가족들, 그 사람들하고 달리, 그분들하고 달리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그냥 새 합의안 수용하자, 국민도 생각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소수죠. 소수라고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간 이래저래 살펴본 그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이분들 기진맥진한 거죠. 지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면에 떡하니 거의 같은 무게로 실어가지고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 내부에서도 아주 비등비등하게 이 재협상안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는 조금은 생뚱맞다, 이렇게 보여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3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야당이 접은 수사 기소권 끝까지 요구. 예, 뭐 기사 내용은 굳이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가족을 타겟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인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야당이 접은 수사 기소권 끝까지 요구. 야당이 접고 말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근데 야당이 수사 기소권 얘기를 언제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웃기고요. 야당이 접으면은 유가족들이 따라야 됩니까? 예. 1차 여야 합의안, 2차 여야 합의안 어디를 보더라도 수사 기소권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네 편 들어주는 야당도 접었는데 왜 그러냐? 그만해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겠죠. 유족들 입장에서만 서서 생각하자면요.
그렇게 들립니다. 자, 조선일보 3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당 내 세월호당 친노 시민단체 출신이 주축. 예.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당으로 불리는 초강경파 그룹이 생겨났다. 이런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자, 핵심 멤버를 나열했습니다. 열거했습니다. 안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환, 전해철, 부좌현 의원, 시민사회, 운동권, 친노계 비례대표 의원, 은수미, 김현, 최민희 의원 등을 지칭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의원도 동조 단식에 가세하면서 세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뭐 친노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치고 그럼 친노 진영 의원들은 여기 동조하고 가세하면 안 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교황의 이 말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 지킬 수 없었다. 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면입니다. 유족 생각과 국민 여론 사이 야는 우왕좌왕. 자, 사실은 또 문재인 의원을 기사 끄트머리에서 무게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기보다는 뭐 지목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야당을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양수도 풍기고 있고요. 자, 문재인 의원 등이 유족들 편만 들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문 의원은 트위터에서 유족들은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유족들은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상식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문 의원은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고 했지만 가족총회에서는 다시 수사 기소권을 요구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강경파 의원들이 상황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 일각이 어느 각인지 궁금합니다. 예.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 기사를 나란히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제목을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자, 세월호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앙일보 사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법 와중에 야당 자정 1분 남기고 방탄국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재합의해온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의 추인은 보류했다. 재협상안은 추인하지 않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방탄국회란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자, 세월호 특별법 등등의 사안을 20분 정도 논의한 뒤 야당은 밤 11시 44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자정을 1분 남긴 11시 59분 국회는 방탄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한 의원은 처음부터 원내대표단이 방탄국회를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다. 특별법은 보류하면서 방탄국회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한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날을 넘겼으면은 이 국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채로 이날을 넘겼으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다수 속해 있죠. 지금 비리 혐의로 사정의 그 대상에 오른 의원들 구속영장 치고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덜미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탄국회를 소집 요구했다는 건데 이런 지적은 충분히 되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야당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중앙일보에서 신면 기사를 통해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관한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른 곳 써도 음란 행위, 김수창 추정 영상 추가 확보라는 제목입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폐쇄회로 TV, CCTV 영상을 찾아냈다는 건데요. 앞서 음란 행위 장면이 CCTV에 찍힌 남성이
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주경찰청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음란 행위자와 같은 인물로 보이는 남성이 나오는 CCTV 영상 4개를 추가 확보했다. 이 안에는 김 전 검사장이 체포된 장소 말고 다른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이 영상은 먼 거리에서 촬영돼 흐릿하다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한편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임 검사는 중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혀놓고 따질 걸 따지고 징계할 걸 징계해야지 이렇게 물러나게 내버려두면 도망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임은정 검사 2012년 말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해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로 그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김수창 지검장에 대해서 파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의원 면직은 그냥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뜻 받아들이는 거니까 네. 이런 법무부의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죠. 그런 지적입니다. 자, 한국일보 오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군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군 가혹행위 대책이 부대 해체, 즉흥적 해체 만능주의 논란이라는 제목인데 참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어제 이 연이어 터지는 병역 내 인권 침해 개선 대책으로 반인권 행위 지속 시 부대 해체 이런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예.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 구사단 병역문화 혁신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어떡합니다. 없애면 뭐 능사입니까? 부대 해체는 결국 지휘관과 부대원이 전면 교체된다는 의미이지만 자칫 부대원 교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소지도 다분해 자극적 방식의 즉흥적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특히 김 총장의 발언은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해양경찰 해체를 떠올리게 해 이 해체 만능주의, 해체 편의주의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검으로 찌르고 입에 파리 넣고 냉장고에 가두고 며칠 드러난 군대 내 또 다른 이 가혹행위 사례들이죠.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경기 포천의 모 부대에서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 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서 일병의 입에 넣는 가혹행위 한 것이 드러났죠. 예, 또 후임병을 폭행하고 폐품 반납 예정인 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성추행입니다. 볼에 뽀뽀하기, 귀 깨물기, 목덜미 핥기 등 30여 차례에 걸쳐서 강제 추행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억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수억 원을 날린 초급 간부들이 적발이 되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정말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국가가 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국민일보가 6면에서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5군단 검찰부 이관 보강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라는 이 부제목이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자,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 검찰부로 이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 30면 오피니언 면이죠. 사설에서 이 문제 짚고 있습니다. 남경필 장남 은폐 축소하면서 병영혁신 들먹이나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남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군은 관할권을 상급부대인 5군단으로 넘겨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축소 은폐가 사실로 드러나면 군의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것이다.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한 처벌, 군의 고질적 은폐 문화 근절 없이 병영혁신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골물대로 골문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남경필 지사 장남 사건 처리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자, 짧게 한두 가지 기사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 사장 부당한 해임 무효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기관영 전 KBS 사장이요. 이사회에 의해서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임 무효 소송을 낸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확인해 준 사항이고요. 기관영 전 사장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예. 예. 기자회견 안 한답니까? 나는 청와대에서 뭐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예. 뭐 이런 얘기하면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할 거면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복지위에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좀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감세 정책이 옳았는지 회의를 품게 된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일면인데 교육부 김문기 총장 취임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취임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라는 말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상지대 전 이사장이죠. 예. YS 시절부터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서 교육계에서 아주 퇴출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지대 이사회를 등에 업고요. 총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잠시 뒤에 요일별 인터뷰에서 정대화 상지대 교수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는 지금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0일) 뉴스K. 광화문에서 3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오늘 안산 가족총회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김영호 씨는 오늘 가족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건강이 쇠약해져 걷기도 힘든 상태고 앉아있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말도 최대한 아끼는 등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오전에 진료한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2, 3일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전 8시 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대표가 여당과 다시 협상하는 것은 힘든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 씨는 야당은 이제 빠지라 유가족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방문했지만 경찰에 의해 진입이 통제됐고 2시간여 대치 끝에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면담 신청서에서 21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팩트TV가 담은 당시 육성. 나는 만나는 이유가 지금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같이 지금 특별법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안 되잖아요. 수사권 자체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라 대통령 만나서 직접 호소하려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 드린 거니까
그래서 밥 좀 먹게 돼. 너무 배고파서 밥 좀 먹고 싶어서. 국회의원들 믿었는데 지금 안 해주잖아요. 대통령님한테 호소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남아있는 작은 딸하고 밥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울기다 울어. 문자가 그렇게 아빠 힘들까봐 안 오다가 문자가 왔어. 그만하라고 이제. 큰애 때문에 내가 싸우는데 작은 애 그 문자 받고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 말은 안 하지만.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할 때가 됐지 내가 이제. 근데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큰딸 억울한 거 풀고 작은 딸하고 밥도 먹고 살아줘야 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내일 꼭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게 방송들이 나가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응답이 있겠죠? 내가 뭐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발 해달라고. 유민양 아버지, 방송을 믿으세요? 40일 가까운 김영호 씨의 사투. 여기에 방송은 어떻게 응답했나? 뉴스와이는 리포트 뒷부분에서 잠깐 언급.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는 변호사와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JTBC는 따로 보도. 광화문에서 지금 단식 38일째인가요? 맡고 있는 김영호 씨. 오늘도 청와대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그 소식도 좀 같이 전해주실까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3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오늘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면서 직접 청와대로 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게 방송들이 나가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응답이 있겠죠? 유민양 아버지, 청와대 면담 요청 관련 기사, KBS, MBC, SBS에 한 줄도 안 났네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실 것 같아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